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바야흐로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전만 해도 방학 때는 MT를 가고 여행을 가면서 즐겁게 보냈다면은 이제는 방학을 본격적인 취업 준비 시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취업 박람회나 또 교육 현장에 붐비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취업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처럼 낭만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알차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잔매거진도 여러분들의 알찬 방학만큼이나 알찬 시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코너 핫 이슈 핫 키워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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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경제매거진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우리 이도희 기자님은 어떻게 방학이 따로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는 휴가가 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멋진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입니다. 네, 김은진 기자도 이제 방학 휴가철이죠? 네, 한 5년 전에 제 인생의 마지막 방학이 끝난 것 같고요. 예. 네, 저도 휴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직장인들에게는 또 휴가가 짧지만 방학 같은 그런 시즌이니까. 자, 오늘 핫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합니다. 자, 은행 인턴과 스펙 탈피와 명문 동아리인데요. 먼저 은행 인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 인턴 어떤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요맘때쯤 이제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학예 인턴이 본물처럼 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 초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네. 최대 2배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인턴은 좀 살펴본 결과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인턴은 아니에요? 네. 그 이제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등 여러 가지 시중은행이 지금 인턴을 진행 중인데요. 이제 기업은행만 좀 소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밖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방학 시즌을 맞아서 이제 은행 인턴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채용을 좀 늘린 금융권, 은행권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업은행만 조금 늘렸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은행이 6월 1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지금 서류 전형 상태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하반기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전체 500명을 뽑는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미 2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학예 인턴 때 아마 300명 정도로 채용을 할 것 같다라고 인사팀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기업은행 채용 절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랑 면접 순인데요. 이제 곧 6월 19일 날 서류 전형 합격자가 오후 5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실무 면접이 6월 중순에 있고 이제 7월부터 약 7주간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외의 기업들의 이 채용 계획도 한번 살펴보죠. 큰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이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인데요. 이제 하나은행은 좀 빨리 그 5월 28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해서 이미 네, 예. 6월 7일 날 마감을 했어요. 지금 역시 진행을 중인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졸업 예정자와 재학생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순이고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19일 날 오후 6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역시 서류 접수를 마감을 했고요. 이제 6월 11일 날 발표까지 마쳤고 채용 규모는 작년이랑 국민은행도 비슷하게 150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턴 실습을 통해서 월 130만 원을 제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인턴으로 뽑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이 부분은 은행권 어떻습니까?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혜택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네, 대신에 이제 인턴 중에서 일부를 우수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공채 지원을 할 때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업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 인턴 중에서 절반을 우수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신입행원 공채 지원을 할 때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요. 이제 국민은행이 조금 특이한데 이제 국민은행은 우수 인턴이랑 최우수 인턴 두 가지를 같이 선발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국민은행은 그동안은 최우수 인턴과 우수 인턴에게 각각
이제 최대 필기 전형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제를 줬었는데 작년엔 좀 특이하게 이걸 한 단계 높여가지고 최우수 인턴에게는 최대 1차 면접까지 면제를 받아서 이제 최우수 인턴으로 선발이 되면 공채 때 그 이제 2차 면접, 임원 면접만 보면 바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해서 최대 이제는 필기 전형까지만 면제를 주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대 조건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턴 채용을 안 하는 기업들, 은행들도 있죠. 네, 이제 네. 시중은행 등에 또 많은 인기 있는 곳이 뭐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 이런 곳인데요. 이 두 곳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인턴을 500명을 선발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상 폐지한 상태고요. 아.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2013년까지는 신용 불량자라고 하죠. 신용 유의자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채용을 잠깐 했었는데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은행 인턴, 학예 인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인턴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제 스펙 탈피랑 명문 동아리 남았는데 명문 동아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명문 동아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사실 예. 오늘 전해드릴 동아리 내용은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음악이라든가 체육 관련 동아리가 아니라 취업 네. 관련 동아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취업 동아리가 뭐 일반 기업 공채만큼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핫한 활동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업 동아리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대학가의 낭만이 사라졌다. 다들 취업에 매달린다. 동아리조차 취업에 쏠려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즐기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좀 명문 취업 동아리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신입생들이라든지 동아리 가입을 좀 꿈꾸는 분들이라면은 또 취업을 위한 동아리 가입을 꿈꾸는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명문 취업 동아리의 조건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네, 먼저 가장 추상적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선 동아리의 단체 사진을 한번 열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체 사진. 네, 그래서 예. 단체 사진을 보면 한 명이라도 표정이 어둡다라고 하면 조금 후보군에 밀어두고 모두 다 같이 이제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즐기자라는 것이 이제 취업 동아리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빡빡히 차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뭐 동아리의 특징을 살려서 체육 활동을 같이 한다던가 뭐 식도락을 같이 즐긴다던가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대에 있는 MSG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기도 하고 볼링 게임을 같이도 하고 네. 뭐 소풍도 할 정도로 이제 취업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즐길 거리를 함께 진짜 한다고 즐기는 해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책상 앞에서 펜만 든다고 해서 그게 취업 동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두 번째로는 제가 팔 우물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PT를 하고 토론을 하고 동아리 그게 활동의 전부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스터디룸에서 그냥 스터디로 하시면 되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몸을 같이 움직여서 함께 뭐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굉장히 네. 활동적인 내용을 하는 곳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케팅 동아리라고 하면 뭐 영업이나 판매 같은 이제 마케팅 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들을 이제 확장해서 하는 동아리가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작게는 군고구마를 판매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학교 인근 상점의 마케팅 홍보 대상을 정해서 그 상점을 알아서 홍보를 해준다던가 그 상점의 마케팅 활동을 알아서 자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뭐 경제경영 동아리라면 경제경영 원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뭐 미디어를 통해서 트렌드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활동을 병행을 해야 다양한 네. 경험, 그러니까 취업의 1순위 조건이라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팔 우물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 좋습니다. 조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고 그 보통 동아리 하면 이제 학과 친구들 외에 다른 선후배들, 동기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 동아리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명문 취업 동아리의 조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동아리의 최대 장점이 이제 인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아리 취업 동아리에 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일반 동아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제 대외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네. 공모전도 같이 활동을 하고 또 프로젝트도 같이 하니까 하나씩 경험을 쌓아갈 수 있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맥을 넓히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면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에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취업 동아리다 보니까 가장 잘된 성공 사례가 이제 선배들이 이제 기업에 입사하고 뭐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를 찾아서 가시는 선배들이 이제 가장 성공 케이스인데요. 이런 선배들이 먼저 이제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사회인으로서 후배들한테 특강도 해주고 또 뭐 취업 여부랑 상관없이 졸업한 선배들이 찾아와서 홈커밍 데이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먼저 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상대에는 취업 동아리 늘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 3월에 이 탄탄대로라는 졸업생 선배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잡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해요. 경상대에서. 그래서 후배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또 뭐 부경대에도 탑픽이라는 그 취업 동아리가 있는데 매달 2, 3회씩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달 2, 3회씩 후배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이 보통 계세요. 취업 동아리에는. 그래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길도 제시를 해주시고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도 관계가 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아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명문 취업 동아리가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대학생 친구들한테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더니 이제 전남대에 있는 네오팩이라는 동아리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뭐 경진대회 같은 걸 했는데 이 동아리가 굉장히 빛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해줬는데 2005년에 결성이 됐고 10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남대 경영학부 김재훈 교수님의 지도로 10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특이한 게 저도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마린, 크루, 뭐 앵커 1, 앵커 2, 캡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게 뭐 실력은 아니고요. 시간별로, 기간별로 등급을 매겨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등급을 나눈 이유는 이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본 요건들은 뭐 기본적으로 갖추자라는 의미에서 나눈 거고요. 뭐 토익이나 테스트셋이나 뭐 공모전 같은 경력이 쌓이면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가장 상위 등급인 캡틴으로 인준이 된다고 합니다. 뭐 학습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루어지고요. 오전에 1시간, 오후 2시간 진행이 되고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국내 시사 이슈를 학습하기도 하고 해외 저널을 보면서 영어 실력도 배양하고 또 글로벌 이슈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이제 경영 경제 공부를 실제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도 하고 보고서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금융 관련 지식도 키워야 하니까 뭐 경제 공부도 주요 커리큘럼으로 두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만 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말에는 뭐 스포츠도 같이 하고 문화생활도 같이 즐긴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동아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동아리원은 3개월에 한 번씩 뽑는다고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마린 등급에 이제 3개월 된 이 마린 등급의 그 동아리원이 공개 수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을. 그래서 공개 수업을 한 뒤에 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뭐 배우려는 의지라던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고려를 해서 동아리원을 3개월에 한 번씩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또 체계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아리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지켜봤던 동아리라서 이번 기사를 쓰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동아리였는데요. 전북대 꾼이라는 동아리입니다. 꾼. 네, 그 전북대 경영학과 봉현철 교수님의 지도로 이루어진
진행이 됐는데요. 2007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의 목적은 마케팅 실무에 밝은 인재를 키워내는 게 이 동아리의 목적인데요. 월요일, 목요일에 저녁에 매번 모여서 트렌드나 뭐 마케팅 분석 같은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요. 뭐 그래서 개인 PT도 하고 면접에 대비한 뭐 개인 3분 스피치라던가 뭐 이제 즉석에서 주제를 주어주고 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좀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밀당꾼 프로젝트라고 해서 밀당꾼. 네, 이제 밀고 당겨주는 선배, 네, 선배가 오셔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상식이꾼 해가지고 이제 끝을 꾼으로 라임을 좀 맞췄는데 상식이꾼은 이제 상식을 공부하는 활동이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생 기획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교 주변에 상점을 마케팅을 해준다던가 라는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꿍꿍이 놀이터라는 뭐 기획단을 꾸리기도 했고 고등학생 멘토링을 해주는 하이스쿨이라는 뭐 활동도 했는데요. 주로 이렇게 지역하고 대학생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해와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동아리입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전주 남부시장에서 장사꾼 프로젝트라던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같이 뭐 공정선거 캠페인이라던가 강연기획, 뭐 청춘보감이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동아리원은 학기 초에 한 번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지원자 중에 이제 거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모든 그 한 기수의 모든 꾼어라고 부르는데 이 네. 꾼어들이 다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기 꾼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이 동아리의 취업률이 높다 보니까 또 그것이 명문 취업 동아리로서의 가장 큰 조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동아리 회원분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과 한번 되어 있나요? 예, 바로 만나보죠. 명문 동아리 꾼의 학생분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잠매거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취업동아리 마케팅학회 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규승 학생입니다. 네, 최규승 학생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 각종 취업 동아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명문 동아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예. 일단 우리 학생께서 꾼에 가입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꾼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네. 프로젝트 활동이나 PT 발표와 같이 개인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 있으며 또한 매주 취업 선배들과의 소통 교류 시간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좀 사로잡혀서 가입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학 가면 보통 좀 어떤 노는 동아리, 쉽게 말해서 즐기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취업 동아리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취업 동아리 내에서 하고 있는 뭐 야시장 장사나 뭐 전국 공모전 참여와 같은 커리큘럼들이 대학 생활을 좀 더 도전적으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이 들어서 제가 선택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본인에게 가장 컸던 도움 받았던 활동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제가 꾼 활동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취업 선배들의 멘토링이었습니다. 그 현재도 밀고 당겨주는 꾼이라고 취업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진로 설정은 물론 직무나 기업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요. 꾼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자랑거리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직접 취재하신 김은진 기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김은진 기자도 질문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기승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혹시 그 상반기에 취업이 된 우리 꾼어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기업 입사가 확정된 꾼어가 있고 현재 8명 이상의 꾼어들이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거나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이잖아요. 네, 학기 중에 열심히 활동을 하셨을 텐데 여름 방학 때도 어떤 뭐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업 정보나 인적 인프라,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그 지역 대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알찬 방학을 또 준비 중이고 우리
꾼의 회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또 시간을 보내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규승학생 앞으로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좀 지역에 부족한 취업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지역 대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좀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동아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규승 학생도 취업에 꼭 성공하고 꾼도 항상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명문 동아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아있죠?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 바로 스펙 탈피입니다. 예, 스펙 탈피. 이도희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스펙 탈피라는 아이템 굉장히 많죠. 사실 여기저기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 기업들이 내세우는 스펙 탈피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학생들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뭐 스펙이 좋다고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탈스펙이라고 해도 기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내는 것조차 또 다른 스펙이 되는 시기잖아요. 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이제 학생들은 탈스펙, 스펙 탈피라고 하면 막연히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몇 이제 보면은 한 취업 준비생은 CJ 그룹을 굉장히 이제 희망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7년 전에 CJ CGV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로 이게 내 적성에 맞다. 그 CJ가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다 해서 다니던 공대를 자퇴하고 서비스 경영학과로 재입학을 해서 이제 관련 뭐 교복 판매부터 특급 호텔 아르바이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은 현대모비스를 굉장히 이제 가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를 위해서 그 모비스 공모전에 2년 연속 도전을 해서 2차례 모두 입상을 해서 이 상금을 가지고 이제 모비스 다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들고 해외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모비스를 홍보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3년 연속 3년 연속이라고 하면 상하반기, 총 6차례를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네. 들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최근 그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보면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스펙은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열정을 보여달라.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국 이 열정은 그 회사에 특화된 경험, 이제 이런 독특하거나 정말 열정적인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결국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 여전히 또 한번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기업들이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을 강조했던 게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2년부터 그 자기 PR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자기 PR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필한 지원자에게 서류 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붐이 많이 일어나서 뭐 SK그룹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 U+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기업들, 기업은행까지 금융권까지 이제는 이런 스펙보다는 그런 직무 관련 경험을 요구하는 채용 전형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LG생활관광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최초로 괴짜 전형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색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를 우대를 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채용 공고에 뭐 벤처 사업, 세계 일주, 도서 출간, 철인 3종 같은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한 지원자를 물론 이 지원자가 100% 합격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제 KT 같은 경우도 달인 채용이라든가 AK그룹도 열정 캐스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채용 전형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구직자들은 진짜 어떤 이색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직무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더욱 골치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이제 구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0명 중 8명이 그런 탈스펙 채용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 오히려?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같은 곳에서 작년 10월에 또 한번 이런 스펙추얼 채용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인 64%가 불리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로는 기본 스펙 외에 또 준비할 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제 본인이 돋보일 만한 경험이나 역량이 없어서 정확한 평가 기준을 몰라서 이런 비슷비슷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취업 준비 시 어려움을 느낀 부분 이제 물어본 결과 그 기업별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점, 뭐 이제 다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또 생기면서 거기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면접 준비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독특한 면접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뭐 인적성 검사,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것도 요구하는 곳. 자,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독특하고 이색적인 전형을 요구하는 것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응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어떤 입장 차이,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셈인데 해결 방법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해결 방법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그냥 네. 이런 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굉장히 그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역량과 또 이거를 실제 준비를 해야 하는 구직자들 간의 간극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이제 기업들도 물론 탈스펙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탈스펙을 어떻게 구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는가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잘 흡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번 채용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구직자들은 당황을 하게 마련이고 기업들은 어떤 멋진 이유를 통해서 구직자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채용 전형, 채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더 공부와 동시에 또 기업에 대해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탈스펙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디슈 하키워드 두 분의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